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내년에 과연 연임에 성공할까? 오늘 이 시간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오늘도 비즈니스포스트의 간병근 기자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간병근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손태승 회장의 지지, 연임에 대해서 과점주주들의 지지, 이 부분이 어떤가 알아봤는데 오늘은요, 금융그룹 내부에서는 어떤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임기 동안 노사관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노사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서 대부분 노조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요. 그 결과 올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임금 단체 협상을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은행이 주 52시간 근무, 이것도 가장 먼저 했었던 걸로. 네, 맞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은행 노조는 이미 8월부터 손태승 회장의 겸임을 찬성하고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금융그룹 내에서 외부의 그 낙하산 인사, 이걸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과거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직원들이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우리금융지주 내부에는 현재 손 회장 말고는 그 손 회장이 경쟁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손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게 되면 외부 인사가 낙하산으로 들어올 확률도 충분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내부의 지지는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해서 봤을 때 손태승 회장이 이때까지 우리은행 노사관계에 공을 많이 들여왔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 낙하산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부 낙하산 인사가 오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지지가 좀 더 확고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말이죠. 우리금융지주에서는 과거 그 전통적인 순혈주의, 보수적 은행 문화, 이런 걸 깨는 모습도 사실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 내부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금융지주 내부에서는 어떤 반발보다는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직이 정체되지 않고 발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구성원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손태승 회장은 그 순혈주의로 대표되는 보수적 은행 조직 문화가 아주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손태승 회장의 각종 그 성과, 여러 가지 실적들, 이것 때문에 과점주주 그리고 내부에서의 지지를 확고하게 얻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회장 연임이 꼭 이것만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그 우리금융지주는 최대 주주가 바로 정부인데 말이죠. 손태승 회장의 연임 결정에 정부가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입김을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민영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정부가 최대 주주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손태승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어떤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드러난 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겸임을 놓고 굉장히 많은 인사들의 하마평이 오고 갔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해 연말이었죠. 급격하게 대세가 손태승 회장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손태승 회장이 이제 연임에 들어갈 때 그때도 과연 그럴까? 정부 쪽에서 뭔가 좀 다른 대안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그 금융주제가 심한 나라에서는 과점주주들도 정부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 쪽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후보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정부가 다른 후보를 내세우기가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은 편인데요. 그리고 현재 손태승 회장에 대한 과점주주의 지지,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내부의 지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그 정부가 다른 후보를 내세우게 되면 관치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과점주주도 그렇고 또 우리금융그룹 내부에서도 그렇고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내년 임기 때 정부에서 어떤 입김이 나오거나 낙하산 인사,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그런 여건들은 굉장히 좋게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파생결함 특권, 그 DLS를 짚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손태승 회장 임기 내에 다 판매가 됐었고 4천억이 넘는 그런 규모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배상,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런 일이 불거지면은 연임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DLS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현재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 우리은행의 어떤 DLS 판매가 현재 불안전 판매로 드러나게 되며 우리은행의 어떤 손실배상 범위는 1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지금 DLS 사태에 투자한 대부분의 고객이 프라이빗 뱅킹을 이용할 만큼 그 우리은행의 핵심 고객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우리은행이 입는 피해는 손실 배상액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가 또 짚어야 될 것이 손태승 회장이 이번 위기를 잘 넘기고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대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우리은행장을 겸직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 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은행장을 빼고 금융지주 회장만 만든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지주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직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손태승 회장이 겸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지금 금융권 전체를 봤을 때 DGB 금융지주를 제외한 모든 금융지주는 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이 분리된 상황입니다. 손태승 회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이어갈지, 그 이후에 또 우리은행장을 겸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추이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손태승 회장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과제들을 집중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